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사모펀드 중국 투자 줄여 대안으로 일본, 인도로 눈 돌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중국에 대한 투자 금액이 줄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미국과의 관계 악화,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겹쳤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사실상 대선전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2년 내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지만 대선전의 승리를 원하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이제 필수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류를 파악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금융. 미국의 주요 사모펀드의 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뺀 자금들을 이제 일본과 인도 등 아시아 주요 기업의 인수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 사모펀드 중국 투자 줄여 대안으로 일본, 인도로 눈 돌립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2022년 아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 금액이 총 487억 달러로 주식시장이 강세였던 2021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투자하는 자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왔는데요. 중국 기업의 인수에 대한 전년 대비 76%나 감소했다라는 것. 이는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중국 투자의 거의 2배인 133억 달러에 도달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자금들이 중국에 들어갔지만 이 자금들이 많은 부분들이 빠져나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S&P는 일본 기업 인수 증가에 대해서는 2022년 일본에 대한 미국 사모펀드의 투자의 증가는 지난 3년 이내에 출시된 많은 펀드의 충분한 드라이 파우더, 즉 보유하고 있는 미투자 자본과 관련이 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드라이 파우더란 기업 또는 사모펀드가 미래 유명한 투자처에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영업 및 투자 활동에 큰 제약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유성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자금은 좀 안정한 곳에 투자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이는 일본이 중국보다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리스크는 지금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죠. 특별히 2022년부터 그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가 있고 코로나19 상황과 또 미중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은 투자처로서의 그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현재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긴축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정책을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나와 있는 지표들이 상당히 이 금리 인상이 이제 5%를 넘어서 6%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은 상당 기간 조금 길게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울트라 스텝과 같은 그런 빅 스텝을 하진 않겠지만 0.2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두세 번 정도 더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KKR의 로버트 루빈 최고 재무 책임자는 2022년 4분기 실적 브리핑에서 KKR의 아시아 중심 기업 펀드 운용 총 자산이 2019년 대비 3배 증가한 60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아시아에 투자되는 금융이 상당히 높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투자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매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KKR은 전략 파트너, 헤지펀드를 통해 사모펀드, 에너지, 기반시설, 부동산, 신용 등 여러 대안자산 분류를 관리하는
미국의 글로벌 투자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몇 년 동안 KKR의 상당한 성장을 견인할 6가지 핵심 영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유럽은 거의 성장이 멈춘 상황이고, 아시아 시장이 신흥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특별히 동남아시아 그리고 지금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러한 성장 그리고 인도의 성장이 이것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에 대한 투자보다는 일본에 대한 투자로 그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KKR은 일본 기업들이 거버넌스와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모멘텀 속에서 지난해 물류회사인 히타치 트랜스포트 시스템을 60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물류회사의 인수는 지금 일본의 물류가 상당히 호전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회사는 대차 제조표 개선에 나선 한국 기업들과 공기업의 민영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호주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KKR의 지금 주요 타겟이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KKR의 대변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투자 주제에는 아시아의 중산층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 지출 증가로 인한 기회, 그리고 기술 및 디지털화, 기업 분할 및 통합이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중국에서 벗어난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로 많이 이동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물꼬가 튀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사모펀드 회사인 칼라일 그룹도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칼라일 그룹은 2021년 이전에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에서 인도 사모펀드 사업을 운영했던 아미트 자인을 고용하며 인도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칼라일 그룹은 지난달 인수가 발표된 뷰티 제품 및 서비스 업체인 VLCC를 비롯해 2005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총 55억 달러의 규모의 44개의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블랙스톤은 지난 3월 아시아 지역을 위한 세 번째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는 등 아시아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부동산 투자의 확대, 이것은 삶의 질의 확대와 동일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펀드에 대한 투자액은 12월 말 현재 81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2013년 회사가 출시한 첫 번째 아시아 부동산 펀드가 2배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사모펀드들이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이제 전역으로 확대가 된 것이죠. 인디아나 대학교의 켈리 경영대학원의 니콜라스 휴스 조교수는 이전 아시아 태평양 사모펀드의 투자는 중국에 집중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현재는 중국을 벗어나 인도, 일본, 한국 및 호주와 같은 다른 지역으로 그 투자가 뻗어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중국에서 자본의 유출은 지금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큽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성장이 더뎌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별히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세계의 병목 현상을 일으킬 것이고, 이러한 병목 현상이 오히려 중국을 지금 성장에서 하락의 늪으로 빠뜨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했으며 점차적으로 자체 내수 시장을 통해서 성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갈등 관계가 그들의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에 투자했던 대규모 사모펀드 그리고 자금이 이제 중국을 벗어나 일본, 한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퍼지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의 포트폴리오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